아시아 금융과 무역의 중심, 싱가포르. 8살의 중국인 소녀 황나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경찰은 황나를 찾는 데 성공하는데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시민들의 휴식처인 안시양 힐파크 주변 풀이 무성한 언덕에서 어린 황나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8살의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황나의 어머니 황수경. 그녀는 중국 복건성 출신으로 1996년 황경용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딸 황나를 낳죠.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황경용의 외도로 둘은 이혼합니다. 황수경은 재판을 통해 딸 황나의 양육권을 가져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상심에 빠져있던 황수경은 같은 복건성 출신의 정문혜를 만나 재혼을 합니다. 2003년 황수경은 정문혜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2003년 5월 황수경은 딸 황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갑니다. 딸 황나만을 생각하며 선택한 싱가포르에서 학력이 높지 않았던 황수경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정착을 위해 노력하던 그녀는 판시르 판장 도매시장에서 파트타임 자리를 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아파트 복층을 임대해 황나와 함께 생활합니다. 황나는 어렸지만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어머니 황수경을 안심시켰습니다. 황나는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황나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장 사람들은 바쁜 황수경을 대신해 어린 황나를 잘 챙겨주며 아꼈습니다. 엄마가 바쁘다는 걸 잘 알고 있던 황나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잘 돕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2004년 9월 27일 황수경은 남편 정문혜와 둘째 딸이 있는 중국 복건성에 다녀올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중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황수경은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기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딸 황나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황수경은 남편과 둘째 딸이 있는 중국으로 갑니다. 이때만 해도 황수경은 이것이 딸 황나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10월 10일 밤. 밤이 늦었는데도 황나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판시르 판장 도매시장 푸드코트에 있는 커피숍 점원이었습니다. 당시 황나는 맨발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황나야, 왜 맨발로 다니고 있어? 신발은? 커피숍 점원이 묻자 황나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황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딸이 없어졌다는 상인들의 연락을 받은 황수경은 급히 싱가포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떠나기 전 황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동료 타경호를 경찰과 함께 찾아갑니다. 황수경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딸 황나가 어디 간 거냐고 묻습니다. 타경호는 당황해하며 말합니다. 황나가 없어졌다고? 몰랐어. 난 어디 놀러 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황나는 찾았어? 경찰의 눈에 황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타경호의 모습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황수경의 동료이자 황수경이 중국으로 가기 전 딸 황나를 맡긴 사람은 타경호입니다. 그는 1981년 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경호는 18살이 되던 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 말레이시아를 떠나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아이도 한 명 낳고 싱가포르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황수경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황나를 알게 된 타경호는 황나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오토바이도 태워주는 등 아빠 없이 지내는 황나를 마치 딸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황수경도 타경호가 황나를 특별히 잘 챙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에게 딸을 맡겼습니다. 황수경은 타경호를 믿고 중국에 다녀온 것이었는데 그답지 않은 반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황수경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황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 역시 구조팀을 구성해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황수경의 이웃들은 구조팀의 지원에 함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시장 상인들 역시 경찰과 함께 황나의 사진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황나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합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싱가포르인 2명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황수경을 대신해 5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500만원과 1만 싱가포르, 우리 돈 약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싱가포르 전역에 황나를 찾는 전단을 배포합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황나가 돌아오기를 희망하지만 어디에서도 황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황나와 황수경 주변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각종 증거를 수집하던 경찰은 황나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탁양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소환해 강하게 압박합니다. 10월 19일, 탁양호가 드디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황나가 사라진 날 중국인 남자 몇 명이 황나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절대 황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경찰은 황당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야죠. 경찰이 말해 탁양호는 말합니다. 그 남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보복할까봐 두려웠어요. 탁양호의 진술이 끝나고 경찰은 그의 집을 조사하기 위해 탁양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탁양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탁양호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다며 밥부터 먹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탁양호와 경찰은 파시르판장 도매시장에 있는 인도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반 정도 먹었을까? 탁양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완전히 방심하며 탁양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탁양호는 화장실을 간다면서 가게 뒷문으로 몰래 도망칩니다. 10월 21일 새벽, 탁양호는 싱가포르를 떠나 고향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도망간 탁양호를 보고 경찰은 탁양호가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말레이시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탁양호를 쫓습니다. 10월 30일, 경찰들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탁양호는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황나를 안시양 힐파크 주변에 유기했다고 고백합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장소로 출동해 공원 주변 수풀에서 종이박스를 찾아냅니다. 여기요! 여기 이상한 종이박스가 있어요! 경찰이 조심스레 다가가 종이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린 황나가 있었습니다. 탁양호는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자기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탁양호의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5번의 정신감정 끝에 정신과 전문의는 탁양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경찰은 살해 혐의로 탁양호를 정식 체포합니다. 그리고 황나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황나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황나의 두 손과 발에는 밧줄로 결박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두부에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와 황나의 하체에는 여러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황나가 탁양호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황나의 몸에서 탁양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탁양호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탁양호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10일, 탁양호와 황나는 밥을 먹고 창고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금방 숨바꼭질에 흥미를 잃고 일반적인 게임에서 벗어나 그 강도를 높이기로 합니다. 황나의 두 다리를 묶고 혼자 밧줄을 풀고 나와 탁양호를 찾기로 하죠. 탁양호는 황나의 다리를 묶고 창고불을 끕니다. 잠시 후 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깜짝 놀란 탁양호는 재빨리 창고불을 켰는데 바닥에 심하게 부딪힌 듯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황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탁양호는 황나에게 달려가 황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황나야, 괜찮아? 황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정신을 잃은 황나를 깨우기 위해 타경호는 황나의 목덜미를 3번 내려칩니다. 황나가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다시 정신을 잃고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황나를 본 타경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영락없이 자기가 황나를 죽인 꼴이 됩니다. 그는 갑자기 황나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긴 뒤 발로 배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황나가 괴한에게 몹쓸짓을 당한 것처럼 꾸밉니다. 여기까지가 타경호가 말한 사건 당일의 일입니다. 경찰은 말도 안 되는 그의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황나가 다쳤을 때 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경찰이 묻자 타경호가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겁이 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황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타경호는 자신은 범행 동기가 없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타경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타경호는 곧장 항소하지만 싱가포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합니다. 2006년 10월 타경호의 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